어떤 유명한 의사분은 믿을만하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W기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 역시 여러분들께서 믿을 수 있는 단체가 전혀 아닙니다. 지난 4부까지는 미국 심장학회, 하버드 보건대, 유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5부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2015년 W기구는 적생육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적생육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의 육류를 말합니다. W기구 IARC, 즉 국제암연구기관과 함께 적생육을 매일 100g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병 위험이 17% 증가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들은 관찰 연구 중 가장 적급의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를 800건 인용했는데요. 당연히 정신이 온전한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강한 연관성을 의심하고 6배 이상 차이가 나면 인과관계의 증거라는 것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관찰 연구는 적어도 100에서 300% 이상 차이가 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7%의 증가를 마치 아주 의미 있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의 과학적 해석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적생육 섭취는 대장암 발병 위험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었다. 만약 과학자나 의사가 이 결과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런 해석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는 99%가 쓰레기 연구들입니다. 영양의학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는 적색육을 이런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적색육입니까? 상당히 의도적이죠. 햄버거, 핫도그, 피자 등 콜라 마시면서 감자튀김 같이 먹는 게 적색육 섭취입니까? 이렇게 미트볼 파스타를 먹어도 이걸 적색육 섭취라고 생각하던데 이런 식으로 적색육을 섭취하면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겁니다. 여기서 적색육이 범인인가요? 아님 햄버거에 있는 빵인가요? 아님 거기다 뿌리는 케찹인가요? 아님 미트볼에 있는 파스타인가요? 아님 파스타 위에 뿌리는 소스인가요? 아님 거기에 포함된 설탕이나 같이 먹는 콜라인가요? 이러니까 음식 관찰 연구들은 99% 이상 쓰레기 연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돈 낭비예요, 돈 낭비. 이런 게 바로 사회적 공해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은 이 결과를 그대로 믿는 것 같네요. 본인이 스스로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TV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한다는 건 올바른 과학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논문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이게 엉터리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통탄스럽습니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W기구 발표를 있는 그대로 신봉하는 지경이 되었습니까? 다른 연구에서는 63,550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비건과 고기를 먹는 일반인을 비교했는데요.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이 약 40%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로는 부족합니다. 더 좋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2006년 연구비 7천억 원을 들인 최대 규모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저지방 식물성 식단은 유방암, 대장암, 심장마비, 뇌졸중 발생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거예요, 이건. 부패한 미국 심장학회, 하버드 공중보건학 교실이나 이런 식단을 권장하지 요즘 정신 온전한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식단을 좋다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급의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가 아니라 무작위 대조군 연구입니다. 설문지 연구와는 질적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식단 전문가, 교육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식단 연구로서는 가장 잘 통제된 연구입니다. 신뢰 수준이 가장 높은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미 결론이 다 났다니까요. 저지방 식물성 식단, 즉 적색육을 크게 줄인 식단은 유방암, 대장암 발생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원들이 발표하면서 했던 말들을 보십시오. 이 연구에서 나온 부정적인 결과는 영양당국이 예상치 못한 동시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원들은 공개적으로 저지방 식단이 유방암, 대장암, 심장병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믿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표현했다. 이건 여기서 믿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계속 하버드 의대 등에서 쓰레기 관찰 연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이건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양심적인 기자를 통해 W기구 적색육 발암물질 지정에 대한 내부자 폭로가 나왔는데요. 내부자는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미 모든 건 정해져 있었어요. 위원회 멤버 약 80%가 20-30년 전부터 적색육이 발암물질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중립적이거나 균형 잡힌 집단이 아닙니다. 심지어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들에게 입 닥치고 자리에 앉아있어라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뻔하죠. 10명 중에 8명이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면 나머지 2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랑 너무 똑같죠? 식단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80%가 채식이나 저지방 식단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이 식단 가이드라인 작성자의 95%가 식품 및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패한 식단 활동가들이 전 세계의 식단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억만장자인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완전하게 합성 쇠고기로 전환해야 한다. 이분은 잘 알다시피 전 세계 인공육, 대체육 사업의 실소유주나 다를 바 없죠. 최고 보스입니다. 역시 이분은 몬산토의 실소유주이며 최고 보스나 다를 바 없는 인물이죠. 미국 심장학회는 바로 이 몬산토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있으니까 콩과 옥수수를 아주 사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국 심장학회는 적생육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콩과 식물성 기름 등 수백 가지 첨가물로 만든 가짜고기를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인증했습니다. 2019년 임파서블 푸드는 UN 기후상인 행성건강상을 받았는데 이 회사의 실제 보스도 역시 B씨죠. 이렇게 UN, W기구, 미국 심장학회, B씨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기구는 고기 섭취가 기후위기 원인이라고 하면서 소, 돼지, 양 등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했는데요. 수많은 영양학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심적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W기구의 권장사항은 영양학이 아닌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B씨가 세운 재단이 W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9년 W기구의 전체 수익금 중 약 10%가 바로 이 B씨 재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실제로 W기구 예산의 80%가 미국 정부와 B씨 재단, 대형 제약회사들로부터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B씨입니다. B씨는 UN과 W기구에 매년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다음으로 기부금이 많습니다. 개인으로는 압도적인 1위죠. B씨가 다른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그는 미국 정부를 제치고 단연 1위의 기부자가 됩니다. 이미 그는 W기구, UN, G20 등에서 국가 원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W기구, UN이 너무 B씨의 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B씨는 UN과 W기구 사무총장 선임과 정책 결정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씨가 W기구에 거액을 기부하면 W기구에서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이익에 부합되도록 특정 약물이나 주사를 공식적으로 추천 공고하게 되고 제약회사는 다시 W기구에게 거액을 기부하면서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만듭니다. 당연히 이 제약회사의 수익금 중 엄청난 돈이 다시 이 B씨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다시 W기구에 돈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런 부패한 기관을 믿을만하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용한다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보건기관, 즉 W기구와 UN에 투자한 결과 경제적 이익이 20배로 늘었다. 이거 실제로 B씨가 한 말입니다. 이 인터뷰는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UN과 W기구 사무총장 선임에도 관여하고 있는데요. W기구 사무총장인 이 사람은 실제로 B씨가 창립한 비영리 단체 두 군데에서 각각 이사와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사실상 B씨가 본인의 부하 직원을 낙하산으로 찍어 넣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다면 세계 공정보건의 질서에 대해 전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B씨가 추진하고 있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잘 보이십니까? 왜 W기구가 적생육을 발암물질로 지정해야 했는지 이제 잘 보이십니까? 이 와중에도 W기구는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죠. 이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곤충 기반 식품을 생산하는 All Things Box라는 회사에 B씨는 거액을 기부했고 케냐의 곤충 식품 회사인 인섹티프로에도 거액을 기부하면서 B씨는 곤충을 먹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W기구는 적생육은 그렇게 싫어해도 곤충 섭취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W기구의 1인자가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UN 식량농업기구도 마찬가지였죠. UN은 곤충은 좋은 먹거리이며 미래 식량 안보의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는 적생육보다는 곤충이나 가짜고기가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배우가 애벌레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도 UN의 행성건강식단을 따르시겠습니까? 북한보다도 못한 육류 섭취를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은 행성건강식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행성건강식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TV 닥터들이 경고하는 음식은 공교롭게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입니다. 이런 진짜 음식은 최대한 먹지 말라고 하면서 라면 같은 초가공식품인 가짜 음식을 괜찮다고 말하는 의사가 과연 의사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82세 이 두 사람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은 요양원, 한 사람은 소를 모는 농장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먹이시는 행성건강식단이 아닌 인간 본연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구 1억 명 시대에 살았던 아나톨 프랑스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5천만 명이 한결같이 멍청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멍청한 말이다. 그러면 6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